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속도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결과를 내는 이론으로 1905년 아인슈타인에 의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떤 점이 궁금했을까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 아인슈타인은 움직이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즉 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이 다르게 흐를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이 의문에 대한 해결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의 시간은 느리게 관측된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움직이든 상대가 움직이든 관측자 입장에서 상대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든 상대가 움직이든 관측자 입장에서 상대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관측되는데 그러면 길이와 무게는 어떨까? 길이와 무게라는 것은 밑에 식과 같이 길이는 속도를 나눈 것이죠. 나누면 이거 시간이 되고 속도는 길이에서 시간을 나눈 것이고 mv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운동량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그 길이와 무게, 그 속도, 시간 이것은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줄기의 고구마처럼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 효과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길이가 줄어드는 효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질량이 증가하는 효과, 이렇게 한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본 효과에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여기 이제 카레이스가 있고 기차가 있고 차를 타고자 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카레이스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카레이스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지해 있고 기차와 이 정지해 있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요. 기차 입장에서는 상대가 움직이는 것으로 또 그 정지해 있는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카레이스와 기차가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됐고 서로 상대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카레이스는 이쪽 두 기차와 이 자동차 쪽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기차 쪽에서 이 양쪽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이 관측되고 이 아가씨 입장에서는 카레이스와 기차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러면 그 느리게 관측된다고 했는데 그 느리게 관측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수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수식의 유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뒷부분에서 이제 유도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 그 결과식을 한번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델타 T0라는 것은 움직이는 쪽에서의 경과시간이고 델타 T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경과시간입니다. 관측자의 입장에서 경과시간 곱하기 루트의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 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C는 강속, V는 움직이는 쪽에 이제 속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에서 어떤 수를 빼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강속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값을 빼주기 때문에 델타 T0는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쪽에서의 속도가 느리게 흐른다. 이게 이제 이 수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요 분모를 취한 요 값을 감마라고 이렇게 이제 통상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관측자본 상대방의 경과 시간이 그러면은 얼마나 느려질 것인가. 우리가 움직인다고 했는데 사람이 걷는 속도로 가더라도 그게 시간이 느려지는 것으로 관측될 것인가. 물론 그 시계에 대입하게 되면 그대로 그 느려지는 것이 관측되는데 그 느려지는 시간이 워낙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걷는 속도 1시간에 4km 정도 걷는 속도에 의해서 하루 동안 얼마나 늦어지는가 하면 0.0000 해가지고 뭐 1.0 뭐 이런 정도의 초가 하루에 늦어지는 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GPS 인공위성하고 통신에 의해서 그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는 것이죠. GPS 인공위성의 속도는 1시간에 14,000km 정도가 움직이고 있고 이거는 하루 동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속도가 느려지는가 하면은 0.7 마이크로 정도 세컨드 정도 느려지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것은 별도의 절대적인 시간이 있고 이 시간은 이 모든 어떻게 움직이든 물체든 정지하는 물체든 이 시간을 공통적으로 쓴다고 본다고 하면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온 이후에는 움직이는 것의 속도에 따라 가지고 이 바깥에서 있는 관측자에서 봤을 때 또는 뭐 이 자동차에서 봤을 때 다른 차들의 그 상대적인 속도에 의해서 다 각각의 시간이 느려지게 흐르는 것으로 관측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속도를 가진 모든 자동차들은 각각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움직인다는 것과 정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차를 타고 있는 승객 입장에서는 기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승객은 기차에 정지해 있고 바깥의 배경이 뒤로 움직이는 것으로 관측이 되는 거죠. 기차 밖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차가 움직이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표의 그 단단한 뿌리를 받고 있는 이 거목은 이 정지에 있는 것일까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요 이제 빨간 요 동그라미가 그 앞에 있는 나무가 서 있는 위치라고 하면 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바퀴 돌죠. 그런데 이거 시속으로 따지게 되면 1600km 정도, 1시간에 1600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구는 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걸 또 시속으로 따지게 되면 1시간에 10만 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계는 또 그 우주의 우리 은하의 중심을 공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전의 속도는 78만 km, 1시간에 78만 km 정도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바퀴 도는데 2억 5천만 년이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각각 은하계는 또 각각 또 우주가 팽창이 되는데 각각의 은하계들은 또 서로로부터 멀어지는데 이 속도는 빛의 속도라고 하죠. 그 초속 30만 km 정도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저 우주에 아무것도 없고 빨간 점과 노란 점만 있을 때 서로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는지 내가 상대한테 다가가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다가오는지 내가 다가가는지 알 수가 없고 다만 빨간 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쪽 노란 점이 시간이 느리게 흐르네. 또 노란 점에서 봤을 때는 빨간 점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네. 이렇게 관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아까 공식을 봤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도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버스가 하나 있는데요. 버스의 밑에서 빛을 이제 천정으로 쏜다고 했을 때, 그 천장에 도달하는 시간을 델타 T0라고 하고, 요 거리를 R0, 속도는 강속이 되겠죠, C. 요거, 이렇게 했을 때 A가 본 입장이고, 버스의 바깥 B가 본 입장에서는 버스가 이렇게 V라는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밑바닥에 쏴서 이 사선으로 천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제 볼 것입니다. 요게 이제 요것에 보면 요 삼각형이 그려지고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델타 T와 델타 T0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사선이 이제 R로 보고 R제곱 그리고 이거는 R0의 제곱 요거는 V라는 속도로 델타 T의 시간만큼 갔으니까 V의 델타 T의 거리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R은 뭡니까? 이제 강속으로 바깥 B가 본 시간, B가 건축한 시간, 델타 T를 곱한 것이 될 것이고요. 요 R0의 제곱이라는 거는 A가 본 거리니까 델타 T0 곱하기 강속 C, 요게 C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델타 T와 델타 T0의 관계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이동시켜서 식을 구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 것이 앞에서 본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B는 이 강속은 누가 보든 간에 일정한 속도 C라는 속도로 가기 때문에 좀 더 먼 거리를 가게 되죠. 그래 B라는 입장에서 가령 4초가 걸렸다고 하면 A라는 입장에서는 2초가 걸린 것이 됩니다. 따라서 움직이는 A는 시간 지연 2초밖에 안 갔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1초의 기간이 늘어난 것처럼 또 보이는 거죠. 이 4초에 이제 천장까지 도달한 시점까지 봤을 때 A라는 시간이 팽창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간 팽창이라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수식의 유도한 것을 좀 더 크게 나타냈는데 이걸 참조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지연은 이런 아까 식으로 나왔고 시간 지연의 효과로부터 길이 수축, 질량 증가를 효과를 유도하게 되면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뒷부분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식을 보면 이 식이 그대로 닮아 있죠. 이 값이 나누어지거나 곱해지는 형태로. 그러니까 식은 길이 수축이라든가 질량 증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시간 지연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간 지연 효과로부터 동시성의 상대성, 속도 가산의 법칙, 질량과 에너지 등값, E는 mc제곱, 또 미온 입자가 지표면 거체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우리가 상식적인 직관의 세계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현상들이 특수상대성 이론, 시간 지연으로부터 다 설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뒷부분에서 보시면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길이 수축에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길이 수축은 이제 이런 하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로켓을 타고 있고 B는 로켓을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여기 행성이 파란 행성, 노란 행성이 있습니다. 이 로켓이 요 사이를 갈 때를 이제 가정하고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로켓을 타고 있는 A 입장에서는 자기는 고정되어 있고 바깥 세상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관측될 것입니다. 반대 V라는 속도로. 그래서
요 거리 LA라는 거리는 속도 V 곱하기 시간 t일 때인데 시간 t가 되는데 시간 t는 요게 R0 요 거리 R0의 거리를 C로 강속으로 나눈 것이 요 시간 t가 되는 것이죠. 요것이 될 것이고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선으로 이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LB라고 하는 거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거리 LB는 속도 곱하기 요 R 나누기 C가 되는 것이죠. R이 요 사선으로 갔기 때문에 더 멀죠. 그래서 B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거리에 비해서 움직이면서 이거 A가 봤을 때 바깥 세상의 거리는 A가 봤을 때는 바깥 세상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세상의 거리는 짧아지게 관측된다. 이렇게 이제 관측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수식으로 봤을 때는 여기 L0는 그 B가 봤을 때의 거리인데 요거는 속도 V 곱하고 델타 T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L은 그 A가 봤을 때의 이제 요 거리인데 아까 본 것처럼 V 곱하기 델타 T0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L0는 V 곱하기 델타 T가 되는 것이고 델타 T 대신에 움직이면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공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대입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근데 V 델타 T0는 L이 되는 것이죠. L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L과 L0의 관계가 요 감마 값이 곱해진 이런 형태가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로켓 밖에서 봤을 때 로켓 안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지나가는 거리 이 행성 사이의 거리가 짧아진 것으로 관측이 됐는데 로켓 밖에 있는 B가 봤을 때는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로켓이죠. 로켓이니까 움직이는 로켓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 짧아지는 관측도 동일하게 이제 유도가 되는데 이것은 앞에 유도한 것과 상황만 반대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해가 바로 되실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량 증가 부분인데요. 이것도 시간 지연 효과로부터 그대로 유도가 되는데 두 공을 빨간 공과 노란 공을 동일한 무게고 동일한 속도로 이제 부딪혔을 때 운동장 보존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요 공식이 이제 유도가 됩니다. 이 공식이 이제 운동장 보존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서 사항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그 B라는 공을 움직이는 좌표계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면서 이 빨간 공하고 부딪히는 이런 그 상황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면 여기서 B라는 좌표계는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달리 흐르겠죠. A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효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시간이 이렇게 달리 흐르는 것을 적용하고 여기에서 그대로 쭉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감마가 곱해진 정지한 물체의 질량에 감마가 곱해진 것만큼 무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관측되는 이유, 우리가 이제 빛은 내가 움직이면서 보든 내가 정지해서 있으면서 보든 빛의 속도는 일정하게 관측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A라는 버스와 B라는 요쪽 Y 같은 버스가 이렇게 V하고 U라는 속도로 서로 다가가고 있을 때 또는 좀 멀어지고 있을 때 이랬을 때 이 속도 가산은 속도를 이제 서로 더해주거나 빼주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옴에 따라 가지고 이
기존의 그 속도 덧셈 법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게 되면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속도의 가산 법칙 자체가 요런 공식으로 나오고 이 공식에 대입해 보면 u의 속도가 v라고 했을 때 이 공식을 그대로 유도해 보면 내 속도가 v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든 b에서 v라는 속도가 제로이든 간에 c라는 속도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 따라서 빛이 내가 움직이든 아니면 내가 고정되어 있던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관측된다는 이유는 그거는 빛이 일정하게끔 시간이 늘어지고 길이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 가산의 법칙은 노렌츠 변환에 의해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기묘한 우주 현상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하는데 요 하나의 기차 한 양의 중간에서 빛을 양쪽으로 쏜다고 했을 때 중간에서 앞과 뒤로 쏜다고 했을 때 그 열차를 타고 있는 A의 입장에서는 양쪽에 동시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게 V라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A라는 입장에서는 양쪽에 동시에 도착하는데 열차 밖에서 봤을 때는 기차가 V라는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먼저 도착하고 앞쪽은 나중에 도착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사건을 A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쪽에 동시에 도착했어. 동시에 도착했어 라고 관측이 되지만 B라는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 뒤쪽이 먼저 도착하고 앞쪽이 나중에 도착했어. 이렇게 관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하는데 둘 다 옳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의 시간 지연 효과는 앞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이 인공위성의 이제 그 GPS 인공위성이라고 했을 때 인공위성의 요 수식에 대입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7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느려지게 되고 이 정도의 하루에 요 정도 시간이 느려지는데 이 시간 지구에서 이 시간을 보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정확하게 그 내비게이션 쓸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온 입자가 지표면 근처에서 발견되는 현상도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데요. 미온 입자는 그 렙톤 입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바깥에 우주선이 그 대기권에 진입해서 공기 분자와 부딪히면 그 미온 입자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온 입자는 이제 수명이 2.2 마이크로 세컨드고 속도는 거의 빛에 가까운 속도로 이 정도의 속도로 이제 그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수명과 속도를 곱하면 이 미온이 한 588m 정도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우리 대기권은 통상 한 1000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600m 정도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발견될 수가 없는데 실제로는 미온 입자가 지표면에서 그 발견이 됩니다. 그런 효과는 이거 시간 지연 길이 단축 효과로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미온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지해 있고 지구가 다가오는 것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다가오는 움직이는 것의 거리는 짧아지게 거리는 단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수식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거리가 1000m가 아니라 600m 정도의 거리로 미온 입장에서는 관측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구 입장에서는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미온이 오기 때문에 움직이는 쪽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이죠. 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을
계산해 보면 이 시간이 34.8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의 미온이 생존이 있는 것으로, 시간이 느리게 하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의 효과로 인해서 미온 입자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을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